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TV를 보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다 보면 그건 TV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내 주변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죠. 하지만 60을 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제게도 생길 수 있더군요. 믿었던 내 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덫에 걸리고만 그 일. 세상에서 제일 모를 게 남의 속이라는 걸 실감하게 된 그 일을 제가 평생 잊고 살 수 있을까요? 전 몇 해 전 환갑을 넘긴 주부입니다. 한평생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서 평범한 여자의 일생을 살았어요. 남편도 성실해서 시집올 때 꾸렸던 단칸방 살림을 40년 만에 40배는 넘게 키워냈죠. 셀 수도 없이 이사하고 이 장사 저 장사 전전한 끝에 월세만 5집씩 나오는 다세대 주택 2채와 지금 사는 아파트를 마련했으니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럭저럭 괜찮았던 제 인생이었지만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긴 했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남들처럼 이것저것 시켜보지 못하고 너무 평범하게 키운 아이들이요. 조금 더 유난을 떨어서라도 의사 판사를 만들었어야 했나. 공부 더 시켜서 대기업에라도 취직시켰어야 하는데 바쁘고 빠듯한 삶을 살다 보니 엄마 손길이 부족했는지 애들은 하나같이 너무 평범하게 커서 그저 밥벌이나 하고 살고 있어요. 하다못해 아버지처럼 장사해서 돈 좀 모을 가능성 있는 놈 하나 없이 다 고만고만한 직장 다니면서 그저 그런 월급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큰아들은 일찌감치 장가를 가서 40도 안 됐는데 벌써 초등학교 손주까지 보게 해주었죠. 월급이 뻔한데 취직하자마자 장가를 가겠다고 해서 걱정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는 놈이 자기도 어린데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20살 며느리를 데리고 인사를 왔을 때는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들을 장가 보낸 게 아니라 늦은 나이에 식소를 더 얻는 심정이었죠. 며느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와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나 가난한 친정에서 자라 그야말로 몸만 덜렁 시집을 왔으니까요. 보나마나 고생하며 살게 뻔해서 저랑 남편은 20평짜리 아파트도 해주고 그 집에 혼수까지 다 넣어주었죠. 그래도 큰아들인데 힘 좀 실어주고 싶었고 며느리 형편도 그래서 그렇게라도 안 해주면 지하 단칸방에서 애 낳고 살았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다 갚겠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그래도 살면서 두고두고 보답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희에게 항상 싹싹하고 공손하게 굴었죠. 나이도 어리고 배운 건 없었어도 하루하루 보니까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나 싶더군요. 남들은 아들이 뭐 한다, 며느리가 어디에 다닌다, 날이 어디로 시집갔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그런 자식 며느리는 없어도 다들 큰 문제 없이 고만고만하게 잘 사니 고맙기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 심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무르익어야 되는데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배알이 꼴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지 남편은 별 볼 일 없어서 박봉 신세라도 시집은 그래도 든든하게 잘 왔으니 저나 그저 그런 집에 시집가 맞벌이로 고생하면서도 전세살이를 면치 못하는 우리 딸보다 며느리가 복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렇게 놀부처럼 변해서 큰일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반찬 몇 가지 해봤는데 오늘 갖다 드려도 될까요? 맛은 없는데 그래도 밑반찬 몇 개 있으면 식사하시기 편하시잖아요. 집에 계시죠? 그렇게 잠시라도 나쁜 생각을 했던 걸 부끄럽게 할 만큼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어요. 생각해보면 보잘것없는 아들을 일찍 걷어준 것도 며느리였고 알뜰살뜰 살림에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애들 학원도 빠짐없이 보내면서 똑부러지게 사는 것도 며느리니 제가 업고 다녀야 할 판이었죠. 어딜 같이 가도 사람들이 쳐다보며 예쁘다, 어리다 한마디씩 하니 내 딸처럼 괜히 기분도 좋았고요. 사실 며느리가 아니라 제 복이 많은 거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결혼할 때 몸만 온 걸 가지고 평생 죄인처럼 기가 죽어서 지내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해줄만 하니까 해준 거고 아들도 생전 그런 걸로 며느리 타박 안 하는 것 같던데 하도 없이 자란 애라 그런지 늘 길을 못 펴고 주눅 들어 있었어요. 식구들 다 모일 때도 혼자 굳은 일 다 하면서 식구들 눈치 보고요. 우리가 재벌이나 되면 모를까 너무 그러는 것도 안쓰럽고 보기 싫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방긋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해요. 제가 시집올 때 해온 것도 없고 어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도움도 하나도 못 되는데 제주도에 따뜻하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애들 키우며 편하게 사는 건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잖아요. 저 그거 다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 마음만은 꼭 변치 않고 살 거예요. 왜 미야?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래? 나한테 네가 며느리이기 전에 가족이야, 가족. 가족끼리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참 착하고 고운 우리 집 보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더니 뜻밖의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애들 엄마 요즘 공인중개사 공부해요. 아버지 상가 관심 많으시잖아요. 모르면 애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공부 잘하고 있나 확인도 할 겸. 아니에요. 애들 공부할 때 옆에서 심심해서 그냥 책 보는 거예요. 소설책보다는 살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게 다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이미 공부한 지 꽤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살림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 쉽지도 않고 공부에 재능이 있던 아이도 아니라서 수월하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성격에 학원은 비싸다고 안 다닐 거고 집에서 독학으로 하자니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긴 힘들었겠죠. 아이고, 잘했다. 뭐든 배우는 건 좋은 거야. 애들 크면 너도 네 일 있으면 좋지. 요즘 부동산이 대세인데 어디 잘 해봐라. 아버지한테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고. 여보, 합격하면 우리 며느리 선물 줘야겠네.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아버지가 크게 쏘실 테니까. 그때만 해도 집에서 가만히만 있으려고 안 하는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하고 어차피 될 일이 있겠나 싶어 기분 좋게 웃어넘겼죠. 그런데 애가 애들 공부할 때 애들 학교 갔을 때 틈틈이 공부하더니 3년 만에 덜컥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모두들 설마 하는데도 불굴의 의지로 공부해서 합격까지 한 며느리를 생각하니 너무 장해서 저희 부부는 작은 차를 한 대 사줬죠. 어머, 무슨 차를요. 제가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한번 뭐라도 해보려고 시험 본 건데.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큰 차도 아닌데 며느리가 눈물까지 흘리자 제가 다 감동이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뭘 받을 때마다 그저 감사하다고 하면 될 것을 꼭 보온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냥 주고 싶어 주는 사람도 불편하게 말이죠.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예뻐서 부동산 사무실도 하나 내준다고 난리였는데 아직 혼자 사무실 차릴 형편은 못 된다며 며느리가 한사코 사양하더라고요. 그것도 누구 밑에서 배우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희가 뽑아준 작은 차를 끌고 다니며 열심히 강남의 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출근해 일을 배웠어요. 출퇴근 시간이 여유로워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돈은 못 벌어도 자기 일을 하고 다니니 애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예쁜 옷을 차려입으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소박하게나마 월급도 있었는데 첫 월급 탄 날은 이불을 사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첫 월급 받으면 뭐를 사드려야 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시집와서 처음 저희 집에 들어가던 날 어머니가 예쁜 이불 한 채 사가지고 오신 게 생각나더라고요.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이불도 새 거, 좋은 걸로 덮어야 한다고 하면서 명주소매 실크로 수놓은 이불 사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집에다 혼수에 이불까지 챙겨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몰랐죠. 이제 그거 하나는 제가 갚을 수 있게 됐네요. 강남 혼수시장까지 가서 예단한다고 좋은 거 해달라고 해서 맞춰온 거예요. 결혼 10년 만에 해드리는 예단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이불만큼 마음도 고운지 어리고 가난한 며느리 드린다고 속상해했던 지난 순간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했고 몇 개월 만에 자기 사무실을 냈어요. 애들을 돌봐야 한다며 집 근처 아파트 상가에 사무실을 얻었죠. 저희가 내준다고 할까봐 그랬는지 둘이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한 후에 개업식 날 알려주더라고요. 미리 말했더라면 정말 보증금을 마련해줬을 남편은 아쉬워하면서 돼지머리에 5만 원짜리 20장을 꽂아줬어요. 전지실령님, 우리 며느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고 사내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애니까 너무 바쁘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의 바람대로 며느리의 사무실은 문을 열자마자 잘 돼서 곧 직원도 뽑고 돈도 제법 벌게 됐죠. 워낙 애가 싹싹하고 똑부러지니까 믿고 맡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수수료 벌려고 부동산을 공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 정보를 얻게 되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신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급 정보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많이 듣게 되면서 몇 번 돈맛을 보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어느 날은 제 생일도 뭣도 아닌데 저녁 먹자고 불러내어서는 온 가족에게 소갈비를 사주더라고요. 맛있게 먹긴 했는데 워낙 알뜰한 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저번에 산 조그만 아파트가 재개발 들어가면서 프리미엄으로 3억을 받고 이번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몇 억은 더 챙겼을 텐데 더 좋은 데 투자할 때가 생겨서 그냥 팔았어요. 기분 좋아서 제가 한 통 내는 거니까 마음 놓고 드세요. 1,000원, 10,000원에도 벌벌 떨며 살림하던 며느리 입에서 억소리가 나니까 신기하긴 했어요.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우리 부부는 수십 년간 깨알같이 모아 집 한 채 사고 2채 사면서 살림 늘렸는데 우리 며느리는 한 방이구나 싶어 대단해 보였죠. 남편도 그런 며느리의 수완에 감명을 받았는지 사무실에 자주 가서 정보를 캐더라고요. 저 어머님, 아버님 섭섭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애들도 많이 컸고 슬슬 집을 늘려가야 할 것 같은데 마침 괜찮은 신축이 하나 나와서요. 저희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얼마 안 보태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집 팔고 이사 가도 될까요?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이사 간다는데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며느리를 누가 싫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죠. 며느리가 말한 데가 지금 사는 동네 옆 동네인데 워낙 학군지로 유명해서 집값도 비싸고 인기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분양권 얻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생겼나 싶었죠. 결혼하고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으니 아파트 값이 꽤 오른 건 알고 있었지만 브랜드 새 아파트로 이사할 정도인가 의아하기도 했고요. 아니, 어머머,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거기 우리 딸도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안 됐잖아.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요즘 애들 말로 영혼까지 끌어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결국 안 됐어. 근데 거길 들어간다고? 그것도 40평대를? 아이고, 거기 분양가만 8억이야. 들어가자마자 20억까지 오를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10년 전에 3억도 안 되는 아파트를 사줬는데 얼마 안 보태서 8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간다니
기가 막혔죠. 도대체 며느리가 얼마를 벌고 있는 건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아들에게 슬쩍 물어보니 대출도 안 받고 있는 거 다 처분해서 들어간다는데 참 대단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겨우겨우 해냈던 일을 며느리는 몇 년 만에 뚝딱 해낸다는 게 말이죠. 아이, 이렇게 좋은 집에 내가 뭘 사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버지가 봉투로 주라시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가보니 아들 집은 TV에서나 보던 완벽한 신축 고급 아파트였어요. 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사준 혼수도 다 버리고 새 걸로 싹 샀더라고요. 뭘 해줘야 할지, 이젠 뭘 해줘도 며느리 성이나 찰지 걱정이 되면서 저희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살림에 보태쓰라고 몇백 넣은 봉투를 가져갔는데 어찌나 손이 부끄럽고 초라하던지 돈이 이렇게 사람 위치를 바꾸는구나 실감하게 되었죠. 아이, 뭘 이런 걸 괜찮아요. 그냥 넣어두세요. 두 분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젠 이런 돈은 돈 같지도 않다는 건가? 결국 봉투를 받지 않은 며느리에게 어딘지 모르게 섭섭했어요. 딸 같던 며느리에게 거리감도 느껴지고요. 아버님, 상가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번에 괜찮은 데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10억 정도면 넘겨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되게 아까운 거라 다른 데 넘기기 전에 아버님한테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사무실 나오세요. 며느리 입에서 10억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다니 문득 맨몸으로 시집오던 20살의 며느리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우리 아들이 주워온 예쁜 강아지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저희가 그 강아지한테 기대는 신세가 된 것 같아 씁쓸했죠. 딸이 잘 됐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잘 되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제 마음과는 달리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든든해서 좋았나 봐요. 당장 다음날 며느리랑 상가를 보러 가더라고요. 남편 꿈이 상가 건물주였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죠. 그리고 물건을 보고 오더니 너무 좋다며 며칠을 끙끙 앓았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소개해주는 거니 얼마나 알짜배기였겠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은 포기하더라고요. 10억이면 가지고 있는 다세대 두 채를 다 팔아야 나오는 돈이고 그럼 그 많은 월세를 포기해야 하는데 담이 적은 노인네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니까요. 결국 우리 나이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게 낫겠다 싶어 투자를 포기했죠. 남편은 마치 쥐고 있던 사탕을 뺏긴 아이처럼 상실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걸 본 며느리도 너무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두어 달 후 아버님, 제가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그때 그 상가 이번 달 월세 나온 거 다 보냈어요. 그건 무조건 아버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리해서 샀어요. 이제라도 빚 갚아야죠.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아버님 통장으로 입금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고 보니 그 상가를 며느리가 샀더라고요. 대출받아 사서 당분간 대출금 갚느라 당장 드릴 수는 없는데 대출 다 갚으면 남편 명의로 이전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월세를 한 푼도 빠짐없이 남편의 통장으로 보내고 있었죠. 그동안 해주신 거 갚는 거니 그냥 받으시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글쎄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맨날 아버님, 어머님한테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제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으실 거잖아요. 며느리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면 자식이에요.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부부가 자식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었는지 결국 남편은 며느리 덕에 꿈에 그리던 상가 건물주가 되었어요. 집에만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재능이 있었다니. 볼 때마다 눈에 띄게 재산을 늘리는 걸 보고 저희 부부는 뒷방 노인네처럼 지켜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가끔씩 사무실 나가서 청소도 해주고 집에 가서 반찬도 해주고 하면서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부러운 노인네들이었지만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나니까 솔직히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러지 뭐. 자기가 오죽 잘했겠어. 수고해. 모처럼 퇴근길에 아들이 집에 들렀다 했더니 애들 먹을 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또 퇴근하면서까지 챙기는 아들이 짠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김치에 미원 넣어? 애들한테 안 좋다고 애들 엄마가 신안에서 자연산 생새우 제일 좋은 걸로 공수해서 보낸다네. 그거 넣어야 시원하고 맛있다고. 비싼 거라고 꼭 그거 쓰시라고 하래. 알았지, 엄마? 부탁해.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는 김치 재료까지 고급을 외치는 며느리가 못마땅해지기 시작했죠. 사실 한 번씩 밥 먹으러 갈 때도 저희는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최고급 식당만 데리고 다니고 무슨 날도 아닌데 한우 세트를 보내질 않나, 한 박스에 3개 들었는데 돈 10만 원 하는 과일을 보내질 않나, 며느리 씀씀이가 최근 눈에 띄게 커진 게 사실이었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은 고객들 만나야 하니 달라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달라도 너무 달라진 모습이 보기 좋진 않았어요. 애들 학원을 대치동으로 보내야 해서 픽업 기사를 따로 고용했다는 등, 고객 접대 때문에 연간 1,000만 원이나 하는 골프 회원권을 끊었다는 등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이번에 애들 때문에 애들 엄마 차 바꿨어요. 학원 픽업할 때 창피하다고 애들이 그랬나 봐. 다른 엄마들은 다 외제차 타는데 엄마는 소형차라고. 먼저 타던 차는 아까워서 그냥 주차장에 뒀더라고. 그 차는 절대 못 판다고. 그래서 내 차 처분하고 내가 탈까 생각 중이야. 안 그래도 그 집에 그 차가 안 어울릴 텐데 차를 바꿔줘야 하나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던데 진작 바꿨더라고요. 집 살 때는 말이라도 하더니 차는 말도 없고 팔지 않아서 말 안 했나 보다 싶었지만 어쩐지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모두 불편하고 마땅치 않게 보였어요. 게다가 아들이 멀쩡한 차 처분하고 작은 차를 탄다니 속이 아프더라고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고 하니 이번엔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죠. 얘, 이번에 너 외제차 뽑았다면서? 그래, 사정이야 알겠는데 그렇게 펑펑 써서 괜찮겠니? 아니, 너희 돈이니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일하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김치 가져와라, 애들 데려와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무리 네가 바빠도 말이야. 내 입장에는 좀 섭섭한 게 사실이다. 전에는 네가 안 그랬으니까. 돈 잘 버는 와이프가 좋은지 또 넙죽넙죽 그러겠다고 하고 다니는 아들내미 보면 속이 터지고. 너도 아들 키워봐서 할 거 아니냐.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는 거 아니다. 좀 자중하고 살자. 속이 뒤집혀서 며느리 사무실을 찾아가 할 말을 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게 쏟아지는데 저도 놀랍더라고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며느리 비위 맞추니까 쩔쩔매는 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게 창피하기도 했지만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직원도 있는 자리에서 혼나는데 며느리는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돈 좀 번다고 권위적으로 변했지만 근본은 착하고 순한 며느리였죠. 어머니, 제가 너무 주제 넘었어요. 워낙 없이 자라서 이제 돈 걱정 없다 생각하니 너무 기고만장했어요. 맨날 부자들만 상대하니까 저도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애들 아빠를 무시하거나 어머님 아버님 은혜 모르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노여워 마세요. 어머니, 제가 조심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뭘 또 울고 그러니. 아랫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 그만해.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했거니 하고 넘어가라. 내가 괜히 와가지고
나갈게 그럼. 일 봐라. 응? 기분 풀고. 한 소리 하려고 시어머니 노릇 좀 제대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며느리가 저렇게 나오니 민망하더라고요. 며느리 잘된 꼴 못 보는 불성사나운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 얼른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기 있던 직원이 절 어떻게 봤을까? 사장이 시집살이 호되게 하는구나 생각하진 않았을까 걱정되었죠. 밖에서 따로 만날 걸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후회하면서 터벅터벅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죄송한데 제가 며느님이랑 하시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여자는 다짜고짜 조금 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무실에는 며느리 저 여직원밖에 없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암튼 며느님을 조심하세요. 너무 믿으시다가 큰일 당하실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자기 핸드폰 번호가 적힌 쪽지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더니 도망칠 듯 가더라고요. 참 세상에 미친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꺼림칙해서 쪽지를 버릴까 싶었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가방에 쑤셔 넣었죠. 처음엔 황당했지만 저희 집 일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여자의 말이 계속 신경 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무당인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결국 밤새 뒤척거리다가 다음날 전화를 해봤죠.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 저 며느님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며느님이 공인중개사 일 배운다고 강남으로 출퇴근했었죠? 거긴 아저씨들만 우글대는 대형 부동산이었어요. 한창 젊고 예뻤을 땐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어떻게 이제 막 일 시작한 초짜 중개사가 그렇게 고급 정보를 계속 물어다가 부자 됐겠어요? 며느리 자산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더 궁금하시면 이럴 게 아니라 한번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암튼 며느리 조심하세요. 겉모습에 속기 딱 좋은 생여우라고요. 남의 며느리한테 끔찍한 말들을 늘어놓은 그 여자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전역할 시간도 있고 넋을 놓고 있었죠.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의심을 안 해봤을까? 너무 며느리를 믿었던 건 아닐까 자책까지 하면서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여자 말이 다 진짜 같은 게 잠도 못 이룰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지난번 일도 있고 제가 맛있는 식당 알아놔서 어머니께 식사 대접 좀 하려고요. 어머니 낙지 좋아하시잖아요. 소박하고 가격도 저렴한데 너무 맛있는 식당 하나 알아뒀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데이트해요. 괜찮으시죠? 며칠을 이상한 생각만 했는데도 막상 며느리의 살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 며느리가 설마 그런 아이겠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느리는 절 데리러 오면서 혼자 있을 아버지 생각해 초밥 세트까지 사왔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함께 모시겠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마음이 고운 며느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 산 외제차 하며 확 달라진 옷차림을 보자니 계속 마음이 찝찝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데리고 간 곳은 정말 바닷가에 있을 법한 낙지집이었어요. 애매한 시간에 갔는데도 손님이 꽤 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며느리가 한동안 데려갔던 고급 식당은 아니었지만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딱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풀렸어요. 예,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런 데를 알아놨니? 이렇게 싸고 좋은 걸 알아보는 것도 안목이다. 나도 그런데 생각해보고 너 한번 사줘야겠다. 아이고 배가 불러서 걸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며느리는 내 마음이 풀린 것 같자 마음이 편해졌는지 그제야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음고생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괜한 짓을 했구나 싶었죠.
그때 전화가 왔고 며느리는 고객 전화라며 나가서 받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하고 남은 음식에서 낙지만 골라 며느리 밥그릇 위에 놓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전화도 울리더라고요. 며칠 전 이상한 소리를 했던 바로 그 미친 여자였어요. 지금 며느리 나갔죠? 지금 빨리 화장실 가서 먹은 거 다 개워내세요. 빨리요. 그거 상한 낙지랑 다 썩은 양념으로 볶은 거예요. 며느리가 일부러 주인 아줌마한테 돈 주고 시킨 거라고요. 제 말 믿으세요. 응급실 실려가고 싶지 않으시면 빨리요. 마치 CCTV로 감시라도 하듯 저와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달려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잔소리를 한 걸 가지고 며느리가 설마 복수를 하려고 그런 건가 싶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미친 여자의 말이라고 해도 앞뒤 정황이 너무 잘 맞는 게 그냥 웃어넘기긴 어려웠죠. 화장실에서 나가자 며느리는 통화를 마치고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급하게 집으로 가자고 했죠. 며느리가 계산하면서 식당 주인이랑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꽤 단골인 모양이더라고요. 충분히 사주할 수 있겠다 싶었었어요. 며느님이 젊고 능력도 있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참 복 받으셨네. 아이 부러워라. 오지랖 넘치게 누구더러 복이 많네 어쩌네 하는지 식당 주인 여편네까지 미워 보이더라고요. 억지로 웃어 보이고 빨리 식당을 빠져나왔죠. 저에게 전화번호를 준 그 여자가 아무래도 며느리와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다음날 약속을 하고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대로 넘기기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라 만나서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랑 이혼시키고 애들도 다 데려와야 돼요.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서 집도 절도 없이 몸만 나가게 하세요. 시집 올 때 맨몸으로 온 것처럼 그대로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어땠는지까지 알고 있고 대체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이요? 아, 진짜 사기꾼은 며느님이에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실체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두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폐가망신시킬 여자예요. 며느님이요. 제 말 믿으세요. 저도 다 당해봐서 하는 이야기니까. 당해요? 뭘요? 뭘 당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저희 집이, 제 인생이 망했다고요. 이혼하고 저 지금 애들 얼굴도 못 보고 단칸방에서 살아요. 저랑 똑같이 당해야 돼요, 그 여자는. 결국 자기가 며느리한테 당해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고백을 한 셈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 여자 말만 믿을 수는 없어서 저는 증거를 요구했죠. 알았어요. 알겠으니까 그만 흥분하고.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 식당 주인 사주에서 나한테 썩은 낙지 먹였다는 증거나 좀 봅시다. 나도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어야 당신 말을 듣는 애들을 이혼시키든 할 거 아니에요? 여자는 잠깐 당황하더니 자기가 다 보고 들은 게 있어 이러는 거니 믿으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더 큰 일을 벌일 여자이니 며느리를 빨리 내치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럼 삼자 대면 합시다. 식당 주인이든 며느리든 삼자 대면 하자고요. 나는 증거 없이 당신 말만 믿고 움직일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자가 태도를 돌변해 절 붙들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며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자기한테 보복할 거라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겁을 먹고 있었어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믿을 만한 증거라도 되면서 남의 며느리 모함을 하든가 해야지. 나 참 살다 보니 별거를 다 보네. 됐어요.
이제 연락 안 할 테니까 댁도 우리 집안일에 간섭 말아요. 참나.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식당 가요. 낙지집이요. 지금 가요. 증거 보여드릴게요. 결국 그 여자와 저는 낙지집에 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나 기억하냐고, 얼마 전에 며느리랑 같이 왔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여기 단골인 것 같던데 라고 하니 금방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물어봤죠. 혹시 며느리한테 사주받고 나한테 썩은 낙지를 줬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식당 주인은 당황해하면서 웃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제가 무슨 사주를 받아요. 아이, 썩은 낙지 팔다 가게 문 닫으면 며느님이 다 책임져 준대요? 나 참 너무 귀여우시네. 뭘 어떻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돈 받았는지 통장 내역 보여드려요? 아님 CCTV 보여드려요? 아, 뭘 어떻게 해드릴까? 아이고, 며느리가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특별히 부탁해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단골이라서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에이, 나가세요 얼른요. 아이, 아줌마, 여기 소금 좀 뿌려요. 내일 살다 빨리 안 나가면 경찰 불러요. 개망신을 당하고 식당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이미 의심의 꽃이 피어있는 상태라 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그 여자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디냐며 당장 데리러 온다고 했죠. 옆에 있던 여자는 며느리가 온다고 하자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는 주랭랑을 쳤어요. 자기는 무서워서 도저히 며느리를 못 본다고요. 잠깐 망설인 사이에 택시를 잡아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게 혼자 남았고 며느리가 곧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낙지집에 다시 가서 식당 주인에게 사과를 했죠. 식당 주인은 친정엄마 같아서 참는다며 낙지 대접해드릴 테니 이번엔 맛있게 드시고 가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 앞에서 정말 창피했어요. 낙지를 먹으며 저는 그동안 그 여자와 있었던 일들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았죠.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자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만 쉬더라고요. 무엇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며느리를 못 믿은 저한테 실망한 눈치였어요. 아무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이 혼자 자글자글 익던 낙지볶음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주인이 다가와 버너에 불을 껐어요.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참 세상에, 미친년들 많습니다. 사실 아까 그 여자요. 저번에 우리 식당 와서 일하는 아줌마한테 썩은 낙지를 요리해주면 10만 원 주겠다고 사주했다네요. 아까 난리 피우시고 나가는 거 보고 우리 아줌마가 말하더라고요. 못한다 했더니 그냥 가더래요. 진짜로 썩은 음식을 먹이려던 건 그년이라고요. 왜 며느리를 잡아요, 며느리를. 참나. 이 아까운 낙지를 이렇게 태워버리고 내가 진짜 단골이라 참는 겁니다. 며느리 봐서 참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며느리는 아무래도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며 저에게 그 여자의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순순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며느리는 남편과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그 여자를 고소했죠. 어머니,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해코지 할까봐 신고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동안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생겼을까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네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다 잊으세요. 바보 같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며느리를 저는 남의 말만 듣고 의심했던 거였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며느리와 저는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예전에 며느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을 배우러 다니던 사무실의 실장의 와이프였더라고요.
며느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는 며느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참 열심히 일을 배웠는데 그 모습이 기특해서 실장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었대요. 그걸 그 와이프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우리 며느리를 여기저기 모함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자기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철없을 때 시집가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 시댁에서 돈 벌어오라고 닥달해서 일 배우는 거다. 돈 벌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거라고 말이죠. 며느리는 자기 사무실을 내고 나와서 모르고 지냈지만 여러 사람이 일하던 사무실에서 오해를 받았던 실장은 결국 쫓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건 생각 안 하고 와이프란 여자는 며느리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라며 복수심으로 몇 년이나 며느리 뒤를 캐고 다닌 것이었죠. 그 사이 그 실장은 와이프에게 질려서 이혼을 선언했고 법원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정신 미약 상태임을 인정받아 그 여자는 양육권까지 빼앗기는 처지가 되었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랑 아무 사이 아닌 거 아는데 알면서도 제가 질투심에 불타서 그만. 며느님이 너무 젊고 예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랬어요. 돈도 잘 벌고 시부모님의 남편 사랑도 받고 저랑은 너무 다르게 사니까 다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에게 돈 주고 며느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며느리에게 사과했고 경찰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니 선처를 베푸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을 파투낼 뻔한 여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며느리는 같은 아이 엄마로서 여자로서 그 여자를 용서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어른이라는 게 부끄러워지더군요. 어머니, 생각해보니 저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애들 아빠한테 너무 신세만 지고 사는 것 같아서 돈 욕심을 부렸더니 저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눈치 못 챘네요. 이제 적당히 돈 벌면서 살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도 배운 게 많다며 그동안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경찰서에 모인 여자들은 모두 다 울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죠. 이 나이를 먹도록 젊은 며느리만도 못한 속 알맹이를 갖고 있다는 게 미안하고 창피해서 저도 엉엉 울었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좀 더 겸손하게 살면서 전처럼 소박한 며느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번 일로 보살이 되었는지 사무실 여직원도 용서하고 자르지 않더라고요. 다 돈 때문이라고 빡빡한 월급 때문에 그랬을 거라며 월급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60년을 넘게 살았어도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무조건 믿는 거,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인데 그걸 몰라 별 황당한 일을 다 겪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 없으시고 현명하게 나이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